안녕하세요 여러분, 기분입니다. 오늘의 기업 분석은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와 아디다스의 브랜드 전쟁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과연 이 두 브랜드 중 누가 승자일까요? 브랜드의 역사, 마케팅 전략, 그리고 미래 전망까지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 브랜드 소개와 역사입니다. 먼저 나이키와 아디다스의 간단한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나이키는 1964년 미국에서 필 나이트와 빌 바우어만이 설립한 회사로 처음에는 나이키가 아닌 블루 리본 스포츠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습니다. 당시 필 나이트는 일본의 오니츠카 타이거에서 신발을 수입해 판매했지만 점차 자체 브랜드를 만들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후 1971년 나이키라는 브랜드명을 도입하고 유명한 스우시 로고를 개발했습니다. 브랜드명 나이키는 그리스 신화의 승리의 여신 니케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이 로고는 대학생이었던 캐롤린 데이비슨이 디자인했으며 단돈 35달러에 판매되었지만 이후 그녀는 나이키의 주식을 받아 큰 보상을 받았습니다. 초기에는 러닝화 중심이었지만 점차 다양한 스포츠로 확장하며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반면 아디다스는 1949년 독일에서 아돌프 다슬러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아돌프 다슬러의 이름에서 아디와 다슬러를 합쳐 아디다스라는 브랜드가 탄생했죠. 아디다스의 기원은 192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아돌프 다슬러는 형 루돌프 다슬러와 함께 다슬러 형제 신발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형제 간의 갈등으로 루돌프는 푸마를 창립했고 아돌프는 독자적으로 아디다스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두 형제의 갈등과 그 후의 이야기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아디다스와 푸마는 그들의 경쟁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갈등도 깊었다고 하는데요. 두 형제는 매우 가까운 관계였지만 사업적 차이로 인해 분리된 후에는 서로를 심하게 비난하며 갈등을 겪었죠. 두 브랜드의 본사는 각각 독일의 헤르초 게나우라흐라는 작은 마을에 위치해 있는데 이 마을은 두 브랜드의 경쟁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쳤습니다. 심지어 마을 주민들도 어느 브랜드의 팬인지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서로를 구별했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죠. 두 형제는 결코 화해하지 않았습니다. 아돌프 다슬러는 1978년에 사망했고 루돌프 다슬러는 197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죽음 이후에도 아디다스와 푸마는 여전히 경쟁을 이어갔고 각자의 후손들이 브랜드를 이어가며 각기 다른 경영 방침을 펼쳤습니다. 푸마는 아디다스와 마찬가지로 스포츠 신발 및 의류 브랜드로 빠르게 성장하며 경쟁을 벌였죠. 푸마의 상징인 푸마 로고는 매우 유명하고 스포츠계에서 강력한 입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오늘날 아디다스와 푸마는 여전히 스포츠 용품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으며 두 브랜드 모두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아디다스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로서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푸마는 스타일과 성능을 결합한 독특한 브랜드로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두 브랜드 간의 경쟁을 넘어 형제 간의 갈등과 그로 인해 만들어진 두 기업의 문화적 차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아디다스로 넘어가 보죠. 초기 아디다스는 기능성과 내구성을 강조하며 스포츠 선수들에게 맞춤형 신발을 제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1954년 피파 월드컵에서 독일 축구 대표팀이 착용한 아디다스의 스파이크 축구화는 팀의 우승에 크게 기여하며 브랜드 인지도를 급상승시켰습니다. 이후 아디다스는 다양한 스포츠 분야로 확장하며 지금의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로 자리 잡게 되었죠. 그렇다면 마케팅 전략은 어떨까요? 나이키와 아디다스의 마케팅 전략은 상당히 다릅니다. 나이키는 저스트 두 잇이라는 강력한 슬로건을 내세우며 감성적인 스토리텔링을 강조합니다.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과 협업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으며 마이클 조던과의 협업으로 탄생한 에어 조던 시리즈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유명세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뿐만 아니라 나이키는 대중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콜라보레이션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트래비스 스콧, 오프화이트와의 협업을 통해 젊은 층의 트렌드를 반영한 한정판 스니커즈를 출시하며 브랜드의 희소성과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광고 캠페인에서도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집중하며 콜린 캐퍼닉을 내세운 광고처럼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마케팅으로 소비자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디다스는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 시장에서도 강점을 보입니다. 임파서블 이즈 너싱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축구와 같은 글로벌 스포츠 분야에서 강한 입지를 구축해왔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클럽과 선수들과의 스폰서십 계약을 맺어 축구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왔으며 월드컵과 같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에서도 강한 존재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카네 웨스트와의 협업으로 탄생한 이즈 시리즈를 통해 스트리트 패션 시장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라다, 구찌 같은 명품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프리미엄 시장에서도 입지를 넓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메타버스와 디지털 패션 트렌드를 반영한 NFT 기반 제품을 선보이며 새로운 시장 개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NFT 기반 제품은 디지털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소유권을 증명하는 형태의 제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인투 더 메타버스라는 NFT 프로젝트를 통해 한정판 디지털 및 실물 제품을 제공하며 소비자와의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NFT를 통해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고 젊은 소비자층을 공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두 브랜드의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떨까요? 나이키와 아디다스, 이 두 브랜드는 스포츠 용품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나이키는 글로벌 스포츠 용품 시장에서 약 27%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아디다스는 그 뒤를 이어 11%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키는 그만큼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자랑하는데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이키는 현재 글로벌 스포츠웨어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나이키의 연매출은 약 500억 달러에 달하며 이 중 대부분은 운동화와 의류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운동화는 나이키의 핵심 수익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이키는 또한 디지털 판매와 맞춤형 서비스에도 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키 트레이닝 클럽과 나이키 런 클럽 같은 앱을 통해 사용자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팬층을 더욱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키는 북미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디다스는 2023년 기준 약 25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나이키와 비교하면 매출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만 아디다스는 여전히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디다스는 축구와 러닝 부문에서 높은 수요를 자랑하며 특히 푸마와의 경쟁에서 큰 성과를 얻고 있죠. 그리고 나이키와 반대로 유럽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브랜드의 매출을 비교해보면 나이키가 더 큰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지만 아디다스는 특화된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이키는 기술 혁신, 글로벌 마케팅, 그리고 대형 스포츠 이벤트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아디다스는 지역적인 강점을 바탕으로 독일과 유럽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기술력도 중요한 요소인데요. 나이키는 리액트 폼, 줌엑스, 에어 기술 등 혁신적인 신발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며 스포츠 선수들과 일반 소비자 모두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특히 베이퍼플라이 러닝화는 마라톤 기록 단축에 큰 기여를 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 맞춤형 핏을 제공하는 어댑트 BB 같은 스마트 신발을 개발하며 스포츠 기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소재를 활용한 플라이레더 기술을 통해 친환경적인 제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MZ세대들에게는 덩크로우, 코르테즈, 에어포스 같은 클래식 모델이 다시 인기를 얻고 있으며 한정판 컬러웨이 및 협업 제품들이 빠르게 품절되며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아디다스 역시 부스트 기술과 프라임 미트 같은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하며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패션 요소까지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MZ세대들 사이에서는 삼바, 가젤, 캠퍼스 같은 레트로 스타일 스니커즈가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한정판 컬러웨이 및 협업 모델들이 빠르게 품절되는 등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지 야마모토 및 다양한 하이엔드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패션 시장에서도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브랜드의 미래 전망은 어떨까요? 두 브랜드 모두 지속 가능성을 중요하게 여기며 친환경 소재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이키는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무브 투 제로 캠페인을 진행하며 폐기물 감소를 목표로 하여 나이키가 더 친환경적인 제품을 만들고 생산 과정에서의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활용 소재 사용. 나이키는 기존의 운동화와 의류에서 나온 재활용 소재를 활용하여 제품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폐기된 신발을 재활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나이키 그라인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나이키는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버려지는 물건들을 재활용하여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탄소 배출 제로 목표입니다. 무브 투 제로의 궁극적인 목표는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이키는 공장과 유통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을 사용하고 물류 및 제조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혁신적인 기술을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와 협력입니다. 나이키는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만큼이나 지역 사회와의 협력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 단체 및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글로벌 환경 운동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운동 문화를 확산하려고 합니다. 아디다스 또한 환경 보호에 적극적입니다. 아디다스는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성을 위해 다양한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만든 신발 시리즈인 파라레일 오션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캠페인의 주요 내용을 소개할게요. 첫째, 해양 폐기물 재활용입니다. 아디다스는 환경보호 단체인 파라레일과 협력하여 해양에서
수거된 플라스틱 폐기물을 재활용해 제품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이 폐기물은 바다에서 직접 수거된 플라스틱으로 신발의 상단 부분과 피 등 여러 부분에 사용됩니다. 아디다스는 이를 통해 매년 수백 톤의 플라스틱을 바다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속 가능한 생산입니다. 아디다스는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여러 가지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파라레일 오션 시리즈는 일반적인 신발보다 생산 시 사용하는 물과 에너지의 양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아디다스는 2024년까지 모든 제품에 대해 지속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고 공장에서의 탄소 배출을 제로화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2월 현재 아디다스가 이러한 목표를 완전히 달성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2023년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따르면 아디다스는 2025년까지 자체 운영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2030년까지 전체 가치 사슬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감축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다음으로는 업사이클링 및 재활용 소재입니다. 아디다스는 업사이클링이라는 개념을 적극 활용하여 이전에는 버려졌던 자원을 재활용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예를 들어 푸세어 제품은 재활용된 해양 플라스틱 외에도 다양한 재활용 소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혁신적인 디자인입니다. 아디다스는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 기능성과 스타일을 모두 고려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해양 폐기물로 만든 신발은 고유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며 소비자들에게 환경을 생각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이키와 아디다스 누가 최종 승자일까요? 사실 명확한 승자를 가리기는 어렵습니다. 나이키는 글로벌 스포츠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아디다스 역시 혁신적인 제품과 패션 시장에서의 강점으로 여전히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이 어떤 브랜드를 더 선호하느냐에 따라 승자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나이키와 아디다스 중 어떤 브랜드를 더 좋아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원하시는 기업 분석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기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